명 됐잖아. 5천 명 돼서 축하합니다. 이벤트를 우리 허락도 없이 막 올렸어. 그래서 댓글을 답하래. 댓글을 보고 답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5천 명 이벤트야. 물어보세요. 해보자. 오, 잘 만들었네. 아씨, 그러네. 5분 자, 5분 망치고 이거 하려니 기분이 자. 찝찝우리하다. 읽어준다며. 네. 네. 분이 어떤 인연으로만. 대학 선후배입니다.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그 98학번, 국악 선후배. 혹시 학과를 바뀌시나요? 저는 역사학과. 얘기 많이 했죠. 나는 언어학과. 네. 오. 뭐 인문학부라 그래. 같이 만났어요. 야, 그때 같이 일할 거라고 진짜. 그때도 상상 못했는데. 뭐 친하다. 네, 친했어요. 더러웠어요. 너무 사이가. 같은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아, 대법전이 보유 종목과 비중을 좀 물어보셨어요. 현재? 꼭 밝히실 필요는 없어요. 뭐 현재 여러 개 보유-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건 동원산업. 그다음 하이트 진로 홀딩스. 그래서 작년 수익이 뭐 둘다 남들처럼 물렸네. 막 크진 않아요. 네. 네, 그게 제일 많다고. 나 볼수 궁금한데 몇 프로 정도야 작년 수익? 아, 그래도 한 4월 작년 수익은 4월 뭐 이전과 그러니까 그 후로 그래 그 기준은 빼고 10년 원 까먹은 미안. 것 같은데 작년에? 한 10년 원 날린 것 같은데? 됐어. 그래. 안kun경님이 또 유사한 질문 주셨는데 네. 작년 말고 이제 연평균 대략 주식하면서 수익률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 가까이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을 치면 그때까지 번 돈 다 날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분이 대법자님 실패한 실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직업도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금 파는 거. 지금은 금 도매상. 대부업 금 도매 영업합니다. 영업. 실제 직업이 사실 사업가였지 사업가. 뭐 작년만 해도 그렇지. 작년에도 사실은 주식보다도 뭐 P2P 뭐 투자하고. P2P 투자하고 사업하는 거죠. 사업. 그냥 어른들이 볼 땐 그냥 한량이지. 어른들 우리니까 뭐 저기라고. 네. 자 좋아요. 자세히 안 보면 백수 같아요. 네. 김민- 자세히 봐야 돼. 김민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어. 있다. 성 감독님 필모그래피랑 뭐 차기작 좀 간단하게. 성원은 필모비? 아 저는 이제 2018년에 B급 며느리라고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했고 그 전에 레드 있잖아, 레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즈냐? 그 레즈가 아니고 레즈냐? REDS라는 이제 뭐 그 학생 때 레즈. 찍은 영화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축구 다큐를 지금 한창 촬영 중 제작 중입니다. 축구 수카바티라는 레즈 B급 며느리 수카바티. FC 안양이라고 있어요 이불. 어.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MBTI 있으신가요? MBTI가 뭐야? 그 심리 검사 있어. 몰라요, 저 아예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뀐대. 근데 의외로 나 이거 MBTI 대학교 뭐야? 때 이 심리학 검사 유형 검사 있어 심리학 검사. 대학교 때 했었는데 의외로 막 은둔자 막 은둔해서 막 연금술 연구하고 막 이런 거 나왔었는데 두 분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좋다 싫다 애증이다. 싫다. 예. 싫다. 난 좋다. 화나게 한다. 난 좋다. 아, 뭐 싫다는 좀 애매하고. 난 좋다. 열받게 한다. 난 상태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떤 부분이? 어떤 너무 부분이야? 좋아. 아니 사실 우리가 아까 뭐 대학교 뭐 그때부터 얘기 나오면 나도 이제 댓글 미리 봤거든. 두 분이 공유하시는 취향 뭐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진짜 단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어. 단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 뭐 그냥? 뭔 근데 소리야, 여자 이씨. 취향도 하나도 안 똑같아.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관계가 괜찮았던 게 여자 취향이 절대 달라. 절대. 그래갖고 아무튼 성 감독님 혹시 본인 계좌에 대한 총평 현재 주식 계좌? 평을 하라. 네. 뭐 액수를 그거 말한다기보다. 한번 보자. 얼마냐? 아이 뭐 봐. 지금 2000 넣었잖아요. 23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300 조금 넘었다가 290으로 빠졌다가 안철수 안랩을 샀다가 내가 좀 까먹었어. 잘했어. 2300이 좀 안 돼. 그 돌디님이 유사한 질문을 해줬어요. 성 감독님이 대법자님 같이 마치 전문가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이게 컨셉인지 아니면 뭐 실제 투자 역량은 괜찮은지. 뭐 알 수 없지. 뭐 내가 돈 벌면 괜찮은 거고 못 벌면 그러니까 2000으로 300 하면 보통은 이제 15%잖아.
15%면 나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잘 아는 거냐 컨셉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좀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되는. 아니 하나도 몰랐고 지금 주식 계좌도 아, 원래? 이거 하려고 튼 거예요. 원래는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 옆에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몇 회였냐 거의 100회 가까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할 때 대충 알아는 듣지. 그래서 그 원래 컨셉은 내가 더 바보 더 약간 주식 바보처럼 나와야 되는데 요새 좀 우리가 고민이 많아. 너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호빈아. 너 그러면 재미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호기심이 되게 생길 때지. 그러니까. 판단이 뭔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손절하거나 전략을 수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힘든 경험을 할 때 그러시다.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죠. 내가 얼마 전에 근데 실수를 인정하고 팔았어. 실수가 안랩을 팔았어.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손절해야죠. 어느 정도는 모르겠고 그거는 어느 정도 나오면 잘 모르는 거야. 실수했는지 아닌지. 그냥 실수는 수익률이 아니고 반토막 나도 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3월 올 3월 같은 때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때는 홀드. 네, 무조건 홀드 아니면 더 태우는 수혜. 건데 아이디어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막 벌어도 틀렸을 때가 있고 우연찮게 얻어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돈을 벌었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를 때도 있고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걸로는 계산이 안 되고 맞고 옳고는 이제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그러니까 형의 특이한 포인트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틀리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된다 뭐 그건데 보통 아이디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명확치가 않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보통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계속 혼란스러워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형 기준으로는 손절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내가 볼 때 내가 파악한 형은 그렇더라고. 그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옳은지 맞는지. 굳이 운에 맡길 필요 없다 이거 아니야. 그치. 확실한 거 많은데. 그 유사한 질문인데 회원동 캔들마스터님이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대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한대요. 그래서 이때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이거를 수익을 봐야 되나 아니면 가치를 믿고 공유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너네 너 다 팔아먹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구간은 매도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근데 맨날 봐야 되니까 문제긴 그 한데 재미를 안 볼 수는 없지 또. 그런 게 고민이면 한 절반 매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할 매도 그 매도가 어려워 매도가. 근데 보니까 형이 이제 분할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볼 때 수익 극대 이게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 그렇지. 이 기회와 이 기회를 난 다 잡았다라는 그냥 자기 충축 그걸 해줘 분할 매도가. 그냥 들고 가도 좋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게 고민이 되는 사람이라면 매도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제 경험은 그럴 땐 매도를 하는 게 좋았다. 그러니까 너도 신세계 첫날에 분할 매도했으면 그 다음날에 후회를 안 할 거 아니야. 그 이번에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신세계 건설할 때 내가 저는 매도합니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그러니까 전량 매도 전량 매수는 그건 좀 안 좋고 내가 볼 때 방식적으로 안 좋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항상 왜냐면 많이 올랐네 그럼 매도해도 괜찮아요. 전량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 막 1,000원만 떨어져도 아이고 더 싸게 살 수 대신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절대 그걸 가지면 안 돼. 분할 매수를 하면 이제 좀 더 사면은 이제 물타기 할 수 있잖아.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오르고 배 아파하면 안 돼. 오르고 배 아파하면 안 돼. 제이브님이 좀 가슴 아픈 질문을 네. 동양생명 여기 있다 또 있다. 마이너스 35인데 기다리면 구조대가 35란 게 뭐야? 마이너스 35%? 35% 같아. 그렇죠. 기다리면 구조대가 올까요? 라는 좀 절박한 질문. 이거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질문 같다. 저는 이거를 손절을 해요. 물도 탔는데 35%? 얼마에 샀지? 제가 9,000원에 샀는데 제가 8,000원에서 손절을 합니다. 런업한테도 전화해서 손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생명 투심이 너무 안 좋아요. 생명 주식에 대한 투심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버티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을 잘 벌고 두 번째로 배당을 세게 때리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버틴 분이면 지금 가격은 지금까지 버틴 분이면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는 거 지금 아니야? 가격은
근데 이제 내 말은 형처럼 상환해야 되고 이런 돈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버티면 되잖아. 그러면 10년. 그래도 될 수도 있지. 그래도 될 수도 있지. 아니 이거는 이제 좀 기회 비용이라는 측면이 아 근데 있기 뭐 때문에. 그러네. 증권사 NTS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저 많이 안 써봐서 제가 다양하게 써보질 않아서. 형은 약간 되게 저도 냉정해서 정말로 수수료만 쫙 보고 수수료 싼 대로 본인 하더라고. 쓰시는 거 알려줘요. 저 유진 쓰거든요. 저는 뭐 대출도 그때 좀 싸게 받을 수 있게끔 뭐 해놓고 이래서 쓰는데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근데 내가 오히려 난 그거 찾아봤어. 왜냐면 방송을 하니까 방송에 적합한 그 인터페이스 뭐 찾아봤는데 그거는 별 KB증권 깔아봤는데 그거 별로 같고 그냥 영어문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많이 쓰는. 영문이 근데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그러니까 아닌가? 그래서 형은 안 하는데 MTS 자체만 보면 영어문이 제일 나아. 또 하이햇 윌로우 님이 해주셨는데 요즘 같은 상승장에 해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지는 해지가 뭐야? 오른 거 팔면서 현금화로 갑니다. 해지가 뭐냐고? 해지는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모를 어떤 위험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해지 그거지 말하자면 우산 주식이랑 집신 주식을 동시에 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라고. 우산과 집신 맞냐? 남학신인가? 집신 맞는 거 같은데? 집신과 남학신. 집신과 집신과 오면 남학신. 아무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걸 해칭이라 하는데 맞아 아 그 쉬운 비유 없냐? 되게 어려운 비유를 쓴다. 존나 말고네 진짜. 아니, 지는 비유 아니 무슨 우산과 집신 이러면 정적이 흐르잖아 임마. 그럼 뭐? 너 해봐. 지도 막 해봐. 지도 비유해놓고 비유 배틀 해봐. 비유 배틀. 비유? 빨리. 비유 배틀. 집신과 남학신. 나 에어컨 주식을. 해칭은 내가 산 것 중에 그러니까 장이 좋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오르는 거 비중을 줄여요. 그리고 현금을 이거는 뭐 해칭의 비법이라고.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잘 안 했어요. 근데 그 트레이딩 공부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현금을 종목으로 봐야 돼요. 현금을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매도 치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다면, 예를 들어 인버스 같은 거를 살 수가 없다면, 자 그럼 없다고 치고 그냥 투자하는 내리는 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그치, 내리는 거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저런 새끼. 없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오르면 그거를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하는 금융 거래 행위. 장이 좋으면 현금이 많아져야 되고 비중이 늘어나야 되고, 장이 좋으면 장이 쭉쭉 올라가면 현금 보유량이 점점 높아져야 되고, 장이 나빠지거나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20% 마이너스 나는 장은 왔어요. 제 경험상. 예를 들어 2000일 때 1800이 꼭 왔어요. 2300 갔다 1800도 자주 오고. 코스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코스피가 그렇게 그럴 때는 사라. 무한정 올라가는 장이 없거든요. 그런 장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현금 비중을 낮추는 거예요. 매수하면서 현금 비중을 낮추는 거죠. 한마디로 사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피 1300 왔을 때 있잖아. 1400 작년에. 그때는 이제 현금이 없어져야겠지. 계속 그치. 비중을 줄여서 그때. 그렇게 해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금과 이거를 이렇게 해칭해. 종목 간도 있지만 현금과 주식 간도 항상 비중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좀 이익을 줄이면서. 종목 토론방 자주 들어가시나요? 네, 많이 들어가요. 점토방에 가서 투심 확인하고요. 이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잡주 개 잡주. 그런 것도 다 봐요. 저는 다 봅니다. 사람들이 그 체크를 다 해요. 제가 욕하는 놈이 많은지, 욕하는 글에서 까졌는지, 뭐 안티가 있는지. 그리고 종토방에 한 번씩 또 고수들이 있어요. 글을 길게 쓴 고수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봐요. 블로그나 있는지, 그 종목의 오타쿠인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투심 확인,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봅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에서. 네. 제놀루션? 몰라요. 몰라요. 아,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제놀루션. 전혀 모르는 회사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종목 질문은 평소에 많이 하니까. 대국장님 가장 많이 벌어들인 종목, 가장 손실 입은 종목 하나씩만. 가장 재미 본 거. 최고. 수익률은 나이스 정보통신이었고,
수익률은 그거는 수익률로는 그게 최고. 그때는 근데 언제였어? 자금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때 몇 년 전이야? 그때 한 2천만 원 베팅했나? 이때 4,000원 이때 투자했었어. 이때 5만 원 가는데 5만 원을 가는 10배지 햄버거 되는데 단기간에 가는데 물론 이때 막 거래 정지도 맞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한 2배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줄여가지고 마지막 한 건 한 400% 16,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오. 근데도 뭐 5만 원 갔으니 그러면은 2배짜리 수익 유로 말고 그냥 덩어리로 수익이 제일 걷던 많은 거. 거는 SOL 수익 자체로. 우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내가 SOL 우는 진짜 무식하게 많이 들어갔거든. SOL 우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텐데 SOL 우는 내가 진짜 무식하게 많이 이거도 한 5년 되지 않았어? 이게 이때부터 내가 이게 언제인지 그러네. 몰라. 이런 2000, 이맘때부터 이때. 사. 그래서 내 기억에는 이때 2015년. 막 27,000원 갔었나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와, 39,000원인가? 내 기억에는 이게 23,000원이 깨지거든 내 기억에. 내가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사.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얼마까지 만주? 기억이 안 난다. 그때 하여튼 갖고 있던 거의 전 재산 다 넣는다고 보면 돼. 잠깐만. 2만 원에 만주면 2억이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빠졌는데 내 평단은 뭐 여기서 샀으니까 3만 원. 5만 원부터 샀으니까 5억이네? 5억을 넣었어? 3만 원 됐는데 이게 이제 10만 원을 가잖아. 10만 원을 가잖아. 그렇지 내가 거의 그만큼을 넣었어. 이게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지 거기서. 그럼 이제 가장 큰 손실. 큰 손실은 이번에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제가 이번에 손댄 것마다 다 마이너스여서 한국금융지주 제가 엄청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팔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동양생명도 무식하게 들어갔다가 동양생명은 손절을 했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내가 이때 뭐 이때 6, 7만 원 이때 팔았는데 이때 팔았어야 됐으니까 반토막 났네. 이거 무식하게 들어갔거든 이것도. 종근당 홀딩스 내가 종근당 홀딩스는 액수가 기억이 난다. 한 4억 지났었나? 종근당 홀딩스도 이때 전부 이때 다 팔았으니까 이때. 종근당 홀딩스도 이 최저점에서 거의 그래도 이건 반토막 이런 수준은 아니네. 종근당은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하도 많이 까져가지고 투자한 건 다 까졌었으니까. 뭐 대충 언급한 정도. 근데 올해 전에 제가 손해 본 거는 그러니까 동양생명은 이제 제가 투자회사 운영하면서 액수가 커져가지고 그러는데 이 전에는 손실 본 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마 그 전에는 아마 현대자동차 뭐 들어가죠? 중국에 그때 뭐 있지? 사드 배치 때 제가 손절을 해요. 제가 평단가가 15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아. 12만 원에 제가 손절을 해요. 근데 현대차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해? 중국이 제일 커. 아 그래? 비중이 제일 커. 근데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 내가 이거 한 2, 3년은 더 고생하겠다. 그러면서 손절을 하지 그때. 지금 25만 원 가네. 자, 두 분 질문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화홍님이 이렇게 올랐어? P2P를 주식보다 먼저 하셨대요. 근데 이제 여름 화목님 알아 내가. 여기 댓글 올 있었어. 여름에 복리 개념으로 P2P 여기. 시장을 다시 해보시려고 하는데 어떤지? 제 생각엔 P2P보다는 주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2P도 많이 당했지. 사실은 망한 리스트에 P2P도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사실 그게 더 큰데. P2P보다는 주식이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P2P는 업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번에 법제화돼서 한다는데 그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법제화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뭘 법으로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왜냐 사기를 치는 사람을 그 해결할 수 시장 없죠. 자체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사기 치는 사람은 법이 있던 말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나은 지지만 아직은 P2P 시장은 좀 멀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한테 투자법을 가르치면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 초등학생한테 뭘 가르쳐 주시? 주식 투자 공부를 가르치면. 주식 투자 공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다. 저도 애가 있는데 나는 나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고 오늘은 뭐 샀어? 뭐 이게 아빠 저기야? 뭐 그러면서 막 물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하더라고. 아니 뭐 아니 이거 중요한 질문 같아. 아니 애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디서 저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보다는 나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란 게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운영되고 그 돈을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 이런 개념을 알려주는 뭐 그런 회사의 주식회사의 개념 이런 거는 뭐 알고 있으면 뭐 좋지 뭐. 실제 투자 뭐 이거. 아니 근데 뭐 이런 거는 괜찮지. 예를 들어서 네가 쓰는 펜 회사는 이거야. 뭐 이런 거 뭐 신발을 나이키면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어. 뭐. 일단 우리는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제품이라는 것이. 그렇지. 어릴 때 나는 그랬거든. 뭔가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느낌. 그 가격도 뭐 잘 모르고. 아 모르겠다. 그거 잘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런 교육은 해. 그 막 질문은 고기 진짜 사주면서 야 이거 JNTC가 올라서 사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결혼해야 하는 어떤 배우자상?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아직 배우자상? 결혼 안 한 이제 결혼을 계시다. 해야 하는 배우자상. 왜 해야 되는데 결혼을 왜 해야 되는데? 결혼을 왜 해야 되는데? 꼭 해야 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그러니까 해야 피할 수 하느냐, 있으면 아니면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 결혼을 피하고. 할 수도 있는 배우자상이에요. 해야 하는? 한다면? 한다면 네.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얘기하세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응? 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이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아, 자꾸 본인 결혼 생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존경할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존경할 존경할 수 있는 여자. 존경할 수 있는 여자? 독립적인 여자. 아니 근데 돈 많은 여자 좀 왜냐면 이혼할 때 막 반반 막 그런 거 하잖아. 나는 그거는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결혼하면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막 해버리는데 아니 그걸 물은 건 아닌데. 어? 하려면 해. 그걸 물은 건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 하기 전에 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많이 결혼도 결혼 아이디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어? 결혼 아이디. 이거 틀렸다. 내 아이디가 틀렸어. 이혼해야지. 아이디어가 잘못됐으면 실수를 했으면 이혼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 근데 결혼은 투자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게 심각한 거라. 아 누가 이딴 걸 물었어? 왜? 손절이 남의 정말 대법자한테 손절이 이런 너무 걸 물어? 어렵다. 손절이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그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되냐? 난 몰랐는데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세상 사람이 전부 그냥 나도 잘 몰랐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막 제일 막 지상 목표고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원하는 바가 행복이라는 것의 정의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좀 비슷할 때 왜냐하면 뭘 선택하면 대가가 따르잖아요. 나는 어떤 거를 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대가를 상대는 이해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나는 이게 뭔가 옳은 일이라 또는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바라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선택의 대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을 되게 못하네. 아 그래? 말을 되게 못하냐? 특히 이 질문에는. 아 그래? 아니 이 생각을 내가 많이 하거든. 일종의 전우니까 잘 생각하고. 그치 전우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아니 이 사람이 되게 전우를 찾아야 돼요. 맞아. 내가 총을 잘 쏘면 수류탄 잘 던지는 놈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너무 고맙죠. 이거 5천 명씩이나 보다니. 이거 우리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복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정리돼서 많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5천. 아니 소감 소감 한마디 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얘기 손이 한마디 하고. 너무 작아서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빨리빨리 갑시다. 고맙습니다. 너무 작다. 어? 너무 작지 않냐? 주제라로